아직도 종교시설의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인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와 확산 우려가 있는 소모임, 공동식사 등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지역사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31.1명으로 그전 2주의 36.8명에 비해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3.4명에서 19.4명으로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반면 지역적으로는 확진자 발생 지역이 확산되며 수도권의 감소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종전 1일 평균 3.4명에서 최근 2주간 11.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대전과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친목, 종교시설 등의 소모임을 통해 작은 집단 감염을 다수 형성하며 감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확진자 발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신규 집단 감염 수와 경로 미상의 확진자 비율은 직전 2주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은 저지하고 있으나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의 감염 차단 노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추어 광주광역시가 7월 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불편함이 무척 크시리라 생각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호남 지역의 추가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대응팀을 광주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과 물품을 즉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병상을 공동 확보하였고 필요시 타 권역 병상까지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경증 환자는 중부권 국제1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치료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의 주요 사례를 논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비협조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73개 경찰 관서에 신속 대응팀 8,559명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를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요청에 대하여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까지 110명을 수사하여 21명을 기소 송치하고 1명은 구속하였습니다. 방역수칙과 법령의 준수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위반자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는 대부분 의료 여건이 좋지 않은 국가에 계시고 외국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으로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우려가 높습니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현지 해외 건설 현장의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스크 등
우리 기업의 방역물품 수요를 파악하여 반출과 배송, 통관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제외 공간을 통해 현지 병원 치료와 현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 방역 지침을 보완하고 현지 발주처와 상대국 정부에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 대피시설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우, 강풍, 특보 발령 시에는 선별진료소의 철거나 결박 등의 안전조치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자 등 야외 무더위 쉼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내 무더위 쉼터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과 물품 지원 역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그 격차를 도외시하는 전국 일률적인 방역 조치는 오히려 그 해당 주민들의 긴장도를 낮추고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그게 걸맞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정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또 강력한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그 위험도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시도 단위로 위험도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시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는 일일 평균 50명이라는 그 수치는 해외 유입으로서 들어오는 확진자 수 발생은 그다지 중점 두지 않고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감염 환자가 50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은 2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 공항에서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이상 확산은 가져오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으로서는 그 확산의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역당국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 특히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의 신규 감염을 가장 중시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여전히 하루 50명 초과, 즉 지역사회 감염을 기본 단위로 한다고 하면 50명 초과는 아직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위험 단계라 그럴까,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격상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